자, 우리 이어서 9번 볼게요. 그림은 질소 원자의 두 가지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나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 전자 배치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바닥 상태 전자 배치와 바닥 상태가 아닌 들뜬 상태 전자 배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세 가지 법칙이 있었죠. 뭐예요? 싸, 훈, 파라 그랬어요. 그래서 싸움 원리, 훈트 규칙, 파울리 베타 원리, 이 세 가지 규칙을 따라야만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된다. 그래서 얘를 우리 세 가지 규칙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였어? 낮은 순서대로 한 개씩 두 개만 이렇게 됐었고요. 각각을 해석하면 싸움 원리는 뭐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순서대로 이제 오비탈에 전자를 쌓아줘야 된다는 거고, 훈트 규칙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존재할 경우 그 오비탈 하나하나마다 한 개씩 먼저 전자를 채워준다. 그리고 파울리 베타 원리는 하나의 오비탈에는 스핀이 다른 두 개의 전자만 들어간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나를 봐주면, 가는 어때요? 1s, 2s 일단 낮은 순서대로 전자 가득 차고 그 다음에 2p 오비탈을 채우는데 전자가 3개가 들어갔어. 이 3개가 근데 어떻게 들어갔어? 하나의 오비탈에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 채우고 나머지 하나 오비탈에는 비어 있었다. 아, 얘는 뭐에 의배된다? 훈트 규칙에 의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한 개씩 먼저 넣어줘야 한다면서. 그럼 여기 2개 들어있는 오비탈에서 하나를 어디다가 비어있는 오비탈에 넣어줬어야겠네. 왜냐면 이 3개의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모두 같으니까. 따라서 훈트 규칙에 의배돼서 가는 어떤 상태?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겠다.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나는 1s 가득 차고 2s 가득 차고 그 다음에 2p에 또 전자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하나 방금 얘기했던 훈트 규칙에 따라서 전자 배치가 된 걸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싸, 흠, 파 이 세 가지 규칙 모두 만족하고, 따라서 얘는 어떤 전자 배치?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보기 봅시다. 기억, 가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 가는 훈트 규칙만 틀린 거죠. 따라서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만족하더라.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나는 싸움 원리를 만족한다. 나는 싸움파 전부 만족한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니은. 다음 디귿, 가는 나보다 안정한 전자 배치이다 했는데 안정한 전자 배치는 뭘 의미해?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들뜬 상태보다 더 안정한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서 나는 가보다가 돼야겠네. 디귿, 반대로 써놨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맞는 거 기억 니은이죠? 9번의 정답 4번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10번 볼게요. 잠깐만, 내가 잘못 봤나? 9번의 정답, 정신이 없네요. 9번 기억 니은만 맞잖아. 그런데 왜 4번이야? 그죠? 3번 돼야겠죠? 네, 9번에 3번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서 10번 볼게요. 다 풀어놓고 틀릴 뻔했네. 네. 그림 가는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수소 원자의 K부터 N까지의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그리고 나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자외선 영역과 가시광선 영역 중 두 계열을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일단 가부터 볼까요? 자, K, L, M, N 써있는데 얘를 우리 주양자 수로 고치면 뭐예요? 1, 2, 3, 4인 거 우리 알고 있고 각각의 에너지 준이 써있더라.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나는 이렇게 1과 2로 두 개의 계열로 나눠져 있는데 1이 파장이 더 짧죠? 따라서 얘는 어떤 영역? 자외선 영역이 되겠고 2가 뭐가 되겠다? 파장이 더 기니까 가시광선 영역이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자외선 영역이면 무슨 계열? 라이먼 계열이 되겠고요. 가시광선 영역이면 발머 계열이 된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라이먼 계열이면 어디로? 주양자 수 1로 떨어질 때. 발머 계열은 주양자 수 2로 떨어질 때다. 이것까지 체크를 해놓읍시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1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선은 라이먼 계열이다. 1, 라이먼 계열 맞죠?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N에서 K로 떨어지는 전자 전위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선은 2에 속한다. N에서 K면은 4에서 1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 4에서 1로 떨어지는 거니까 주양자 수 1로 떨어지면 우리 라이먼 계열이라고 했고, 라이먼 계열은 1에 속한다고 얘기했죠.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L에서 M으로 전자 전되는 과정에서 36분의 5 2kJ/몰의 에너지가 흡수된다라고 했어요. L에서 M으로 전자 전이가 되면 L은 2고 M은 3이니까 2에서 3으로 전자 전이 되는 거고, 이때 에너지 변은 어떻게 돼?
E2 마이너스, E3 마이너스 E2 하면 되죠? 2에서 3으로 가는 거니까 E3 마이너스 E2가 되겠다. 그럼 E3, 3에서의 에너지 준이 몇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2고, 2에서의 에너지 준이 마이너스 4분의 1, 2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분의 1,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계산하면 몇이야? 36분의 5, 2 나오네요. 따라서 디귿, 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억, 디귿이 맞죠? 10번의 정답, 얘도 3번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11번 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각각 s오비탈과 p오비탈에서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가부터 얘기하면 가는 s오비탈 중에서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다 했으니까 1s오비탈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주양자 수가 1일 때는 p오비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p오비탈은 2p오비탈이 되겠다.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보기 봅시다. 기억, 다는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같다. 이거는 우리 s오비탈의 특징이죠. 그리고 가는 s오비탈 맞으니까 네,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전자가 나에 모두 채워질 경우 A와 B에는 각각 2개씩 채워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A와 B를 서로 다른 오비탈로 구분을 한 거다. 근데 우리 이 A, B는 둘 다 X축을 따라서 놓여있고 얘가 무슨 오비탈? 2P X오비탈이다. 즉 하나의 오비탈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럼 하나의 오비탈이니까 당연히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가 두 개가 이제 맥시멈 최대로 차는 거고 A, B에 각각 2개씩 들어가면 총 4개가 되는 거잖아.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니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각각 여기를 1개씩으로 고쳐줘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이렇게 아령 모양 이 p오비탈에서 각각의 이렇게 덩어리 하나하나에 전자가 차이는 게 아니라 전자는 어떻게 된다? 우리 스핀 얘기했었죠? 스핀을 가지고 하나의 전자가 이렇게 팔자 궤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스핀이 반대되게 총 2개의 전자가 하나의 오비탈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도는 방향만 다른 거지 존재하는 위치가 A, B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수소 원자에서 가와 나의 에너지 준위는 같다 했는데 수소 원자는 뭐가 같을 때? 주양자 수가 같으면은 sp 오비탈에 상관없이 에너지 준위가 같다는 걸 알고 있어. 왜?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가하고 나는 주양자 수가 1과 2로 다르잖아요. 따라서 디귿, 에너지 준위 같지 않겠다. 디귿 틀렸습니다. 그럼 11번에 기억만 맞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2번 그림은 플로렌 C60과 C70의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C60은 탄소 60개로 구성되어 있겠고요. C70은 탄소 70개로 구성되어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C60과 C70이 같은 값을 가지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보기 볼게요. 기억 1몰의 질량 했는데 각각의 우리 분자량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탄소의 원자량이 12니까 C60은 12 곱하기 60이 분자량이 되겠고요. C70은 12 곱하기 70이 분자량이 되겠죠? 같을 리가 없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탄소 원자 1개와 결합한 탄소 원자의 수 물어봤는데 여기 이렇게 중심 탄소 하나 놓고 몇 개의 탄소랑 결합하는지 비교해주자. 그러면은 C60 3개, C70도 중심 탄소를 기준으로 3개의 원자하고 결합하니까 니은은 맞는 얘기 되겠네요. 둘 다 3개니까 여기 3 써놓을게요. 그 다음 디귿 1g이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CO2의 몰수 했는데요. 둘 다 우리 어차피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잖아. 탄소로만. 그러면은 1g 안에 들어있는 탄소의 숫자는 C60이나 C70이나 같을 거고 탄소 원소의 숫자 얘기하는 거죠. 탄소 원소라고 해야 되고 탄소 원자라고 해야 되고 원자의 숫자는 같을 거고 그러면은 우리 탄소 하나가 CO2 분자 하나 생성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생성되는 CO2의 몰수도 서로 같겠더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이유는 이제 C60, C70 모두 전부 탄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같다. 디귿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 디귿 맞죠? 12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와서 13번 그림은 바닥 상태인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그냥 원자의 배치에서 홀 전자 수가 같은 임의의 이주기 원소 XYZ의 전기 음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자, 이거 우리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지금 x, y, z가 모두 홀전자 수가 같다라고 했잖아. 같은 주기에서 홀전자 수가 같은 원소가 3가지나 존재하려면 홀전자 수가 몇 개가 돼야 될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일단 홀전자 수가 빵개가 되면 홀전자 빵개다. 그럼 어떤 원소가 존재할 수 있겠어? ES에 가득 차 있고 EP에 하나도 안 차 있는 녀석. 그럼 얘는 홀전자 수 빵개 가능하죠. 그리고 ES에 가득 차 있고 EP에도 가득 차 있는 녀석. 그죠? 그리기가 힘들다. 자, 이러면은 얘도 홀전자 수가 빵개야.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외에 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 따라서 홀전자 수가 같은 임의의 이주기 원소가 3개가 되려면 뭐가 돼야겠다? 홀전자 수가 1개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ES 하나만 차면 되겠고요. 또 다른 원소는 ES 가득 차고 EP에 하나만 차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ES 가득 차고 EP에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차면 되잖아요. 이렇게 홀전자 수가 하나일 때만 총 3개의 원소가 같은 주기에 존재할 수 있다. 나머지 뭐 2개, 3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셔도 절대 3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이 어떤 원소인가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자, ES의 전자 하나인 녀석은 원자번호 3번이니까 리튬 되겠고요. ES 2개 차고 EP 하나 있으면 원자과 전자 3개잖아. 13족에다가 2주기니까 얘는 붕소겠다. 그리고 마지막 녀석은 원자과 전자 7개니까 17족이다. 2주기 17족이니까 플로린이겠네. 이렇게 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전기 음성도 따라서 정해져 있으니까 Z는 뭐가 되겠고 플로린, Y는 붕소, X는 리튬 되겠다.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Y는 2족 아니고 13족 원소라고 했죠. 네, 틀렸습니다.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는 Y가 X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는 뭐가 커질 때? 같은 주기잖아. X, Y, Z 모두 같은 주기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즉 족이 커질수록 핵 전하량이 커지기 때문에 유효핵 전하가 커진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따라서 Y가 X보다 크다. 예, 맞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Y가 족이 더 크니까. 그 다음 디귿. 제1이온화 에너지는 Z가 가장 크다? 그죠? 네, 같은 주기일 때는 뭐가 클수록? 족이 클수록 제1이온화 에너지 크다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디귿 맞습니다. 그럼 13번에 니은 디귿 맞는 거죠? 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4번 볼게요. 다음은 과산화수소 H2O2가 분해되는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반응식 보니까 이 H2O2가 이 H2O 되고 가가 생성된대. 가는 뭐가 되겠어? 남는 원소가 산소밖에 없잖아. 산소 2개, O2 되겠네. 자, 이렇게 써놓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H2O에는 비공유전자쌍이 있다. H2O 그리면 어떻게 돼? 산소 기준으로 HH 결합하죠? 그리고 산소에는 비공유전자쌍 2쌍이 있더라. 그러니까 2개 있는 거 맞죠? 예,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가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했어요. O2잖아. O2 어떻게 돼요? 산소하고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고요. 비공유전자쌍 산소 하나당 두 개씩 있더라. 그럼 뭐야? 각각 원자과 전자가 아니라 최외각 전자 총 몇 개? 8개 되는 거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쌍으로 4개가 되니까. 따라서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그 다음 디귿.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서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하는 물질은 2가지이다 했는데 여기 지금 H2O2, H2O2가 모두 반응물과 생성물이죠. 이 중에서 극성 공유결합은 뭐야?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끼리 결합할 때잖아. 따라서 H2O2하고 H2O만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하겠다.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 되겠죠. 2가지니까. 우리 14번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거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넘어가서 한 문제만 더 봅시다. 15번. 그림은 원소 A, B, C, D의 원자 반지름과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 얘를 각각 X, Y라고 할 때 그 둘의 합과 차를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자, A, B, C, D는 각각 마그네슘, 알루미늄, 인, 황 중 하나이다 했어요. 그럼 어떤 게 마그네슘이고 어떤 게 알루미늄이고 어떤 게 인이고 어떤 게 황인지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 X-Y부터 볼게. 자, X-Y가 양수면 우리 뭐라고 얘기했었어? X가 Y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X-Y가 음수이면 X는 Y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X가 Y보다 크다. 얘는 뭐야? 원자 반지름이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보다 크다. 이 얘기니까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어떻게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X가 Y보다 크면 양이온, 즉 X-Y가 양수일 때는 양이온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양이온이면 무슨 이온? 금속 원소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X-가 Y가 양수인 CD가 뭐가 되겠다? 금속이 되겠다. 그럼 CD에 가능한 거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 되겠죠. 자, Mg하고 Al 여기다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반대로 X-Y가 음수가 되면 X는 Y보다 작겠고, 그러면은 원자 반지름이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녀석이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음이온이니까 비금속 원소가 되겠고요. A, B가 뭐가 되겠다? 인하고 황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뭘 봐줄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X 플러스 Y에서 빼기 X 마이너스 Y를 해준다고 생각을 할게. 그럼 어떻게 돼? X, X 만나서 없어지니까 뭐가 돼요? 2Y가 되네. 뭐야? X 플러스 Y에서 X 마이너스 Y 빼준 거니까 이만큼의 간격이 되는 거죠. 얘가 뭐다? 2Y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Y는 결국 뭐고?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의 2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우리 이 차이에 따라서 A, B 중에서 어떤 게 이온의 반지름이 더 큰가? 이렇게. 또 C, D 중에서도 어떤 게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이 더 큰가를 비교를 해줄 수 있겠다. 그럼 A, B 비교하면 A의 Y, A의 이온 반지름. 그럼 YA라고 쓸게 그냥. YA하고 YB 중에 어떤 게 더 지금 길어요? YA가 더 긴 걸 우리가 봐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CD 비교하면 YC하고 YD 중에 어떤 게 더 길어요? YD가 더 긴 걸 봐줄 수가 있네. 그럼 우리가 E는 이온화하면 P-3가 이온 되는 거 알고 있고, 황은 이온하면 -2가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좀 잘못 썼죠? 2-3-라고 써야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이온의 반지름이 크겠느냐를 우리가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인하고 황을 비교할 때 둘 다 같은 전자 배치, 어떤 거?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는 거 알고 있고, 왜냐면 얘는 3주기 음이온들이니까. 그럼 아르곤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때 뭐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뭐가? 원자 핵의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이온의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서 A, B를 비교하면 이온의 반지름이 더 작은 게 원자 번호가 더 큰 뭐가 되겠다? 황이 돼야겠다. A는 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C, D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Mg 이온하면 Mg 2 플러스가 되고, 알루미늄 이온하면 Al 3 플러스 이온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둘 다 같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죠. 그러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질 때 둘 중에 원자 번호가 큰 뭐가? 알루미늄의 핵 전하량이 더 크겠고, 따라서 이온의 반지름은 알루미늄이 더 작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따라서 C가 알루미늄 되겠고, D가 마그네슘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황이다 라고 했는데, A 뭐예요? 인이라 그랬죠? 네,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B와 C의 안정한 이온은 전자가 들은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고 했는데, B는 황이잖아. 황은 안정한 이온 전자 배치가 뭐였어? 아르곤의 전자 배치였고요. C는 알루미늄이니까 이온화하면 뭐의 전자 배치?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전자 껍질 수 다르겠죠. 얘는 2주기, 아르곤은 3주기니까. 니은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틀리면 당연히 디귿만 맞겠죠. 디귿 볼게요.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은 D가 C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방금 비교한 거죠. YD가 YC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15번의 정답 디귿만 맞으니까 2번 되겠네요.